61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도둑맞은 집중력. 저작 요한 하리. 출판일 2023년 4월 28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우리는 집중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도난당하고 있다. 책 소개. 아마존 월스트리트 저널 올해의 책. 우리는 어떻게 나도 모르는 새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을까? 3만 마일의 비행, 250명 전문가와의 인터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의 전방위적인 탐사가 시작된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은 붕괴하고 있다.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분야를 주도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기 위한 대장정을 떠났다. 그리고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이 흔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집중력 문제가 현대 사회의 비만율의 증가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정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 공급 체계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비만율 증가를 만든 것처럼 집중력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도 현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인간의 주의력을 빼앗는 꼼수를 발견한 실리콘밸리의 반체제 인사, 강아지에게 ADHD를 진단한 수의사, 심각한 집중력 위기에 빠진 리우의 빈민가, 놀라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집중력을 회복한 뉴질랜드의 한 회사까지 종횡무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광범위한 집중력 위기의 수면의 부족, 독서의 붕괴, 테크 기업들의 주의력 조종과 약탈 등 12가지 원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잦은 멀티태스킹부터 불충분한 수면까지 너무 많고 적은 요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을까? 저자는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을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들과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들로 나누어 설명한다. 멀티태스킹,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각성 상태. 테크 기업의 전방위적인 감시와 조작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들이고, 수면 시간과 소설 읽기 경험, 몰입의 체험, 영양가 있는 음식은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들이다. 바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멀티태스킹의 문제를 살펴보자. 사람들은 쏟아지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이 창에서 저 창으로 넘어가는 멀티태스킹을 수시로 실행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정말 효율적일까? 우리가 잦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동안 뇌는 과제를 바꿀 때마다 재설정되어 버린다. 여러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욕심내는 사이, 오히려 당신의 집중력과 작업 속도는 이미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스트레스와 과각성 상태도 집중력을 심각하게 빼앗아간다. 만약 화가 난 곰 한 마리가 매일 우리를 공격한다고 가정해보자. 곰이라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뇌는 늘 위험 요소를 탐색하며 경계하는 과각성 상태에 돌입한다. 과각성은 본질적으로 가는 곳마다 곰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잠재적 위험의 단서에 맞춰져 있어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느끼거나 배워야 할 수업을 듣거나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곰을 경계하듯이 우리는 여러 위험을 경계하며 살면서 정작 집중해야 할 곳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집중력을 훔쳐가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일종의 청소가 벌어진다. 뇌척수액이 낮 동안 머릿속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일명 브레인워싱을 부지런히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력 수행 능력은 20%에서 30% 감소하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술에 취한 것만큼 인지 능력이 손상된다. 음식은 어떨까? 우리는 당 떨어진다. 라고 말하며 짧고 굵게 집중하기 위해 설탕과 탄수화물이 잔뜩 든 간식을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값싸고 형편없는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선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한다. BMW 미니에 로켓 연료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족한 수면과 영양은 우리를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컨디션으로 만든다. 이 밖에도 남발되는 ADHD 진단, 충분하지 못한 딴 생각할 여유 등 저자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집중력을 빼앗기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지를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자신이 직접 참여한 실험 등을 통해 소개한다. 집중력 위기는 사회적 유행병이다. 개인을 탓하는 걸 넘어 시스템을 향한 강력한 반격을 펼치다. 사람들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다면 지금의 집중력 위기를 과연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산만함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왔다. 참을성과 의지,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집중력 위기를 겪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지금의 집중력 위기가 거대한 사회적 유행병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집중력 문제의 증가를 비만율의 증가로 비유해 설명한다. 50년 전 서구 세계에서 극히 드물었던 비만은 식품 공급 체계가 정크푸드로 대체되며 신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생활 방식의 변화가 신체의 변화를 낳아 비만이 더 이상 의학적 유행병이 아니라 사회적 유행병이 되었듯 집중력 문제도 이와 유사한 형태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유행병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많은 명백한 신호들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재앙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21세기 인류가 겪는 집중력 문제도 이대로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전 세계의 집중력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우리는 자신을 탓하고 자기 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듣고 있다. 집중력 문제 최전선에 있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경고. 우리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책을 읽고 싶지만 소셜미디어 알람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해도 상사가 보낸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 초조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 잠시 멈춰 생각할 수 있는 고요함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점차 삶에서 길을 잃고 만다. 우리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야 한다. 집중력 저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로도 이어진다. 트위터와 스냅챗을 오가느라 주의력을 박탈당한 시민들은 지나치게 단순한 권위주의적 해결책에 이끌리기 쉽고 그러한 해결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는 곧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전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은 있다. 집중력의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다시 없앨 수 있다는 것. 방대한 양의 자료조사와 신경과학자와 사회과학자, 철학자를 넘나드는 인터뷰는 집중력 위기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가장 유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오랜 시간 집중력을 가장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처럼 당연시해왔다면 이제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말라 죽을 난초처럼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주사일제가 필요하다.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집중력을 빼앗기는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개한 저자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거대하고 대담한 목표를 제안한다. 감시 자본주의를 금지하고 주사일제를 도입해야 하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의 우리에겐 도달하기 어렵고 막연한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인간종의 위기, 인 집중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거대한 시스템에 맞설 조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저자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운동, 이 집중력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싸우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이 싸움은 생각보다 승산이 있다고 강조한다. 나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집중력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을 기르기를 바라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한 정치인의 말처럼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은 집중력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재설정을 요구하며 시스템을 향한 대담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우리는 어떻게 나도 모르는 새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을까? 너무 낮은 멀티태스킹. 우리는 뇌가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불충분한 수면. 잠들지 못할수록 독소가 쌓인 뇌는 숙취 같은 느낌을 유발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각성 상태.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는 현대사회에서 뇌는 오직 위험에만 정신을 집중한다. 값싸고 형편없는 식단. 현재 우리의 대다수가 먹는 음식에는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없다. 전환비용효과란 뇌가 한 가지 일을 집중하다가 다른 일로 넘어가려면 뇌가 재설정되는 데 필요한 약간의 시간으로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다.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작업 전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의 문제점. 1. 전환비용 효과.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 집중력에 떨어지고 시간이 걸린다.
2. 폭망효과.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일로 돌아올 때 잘 집중되지 않는다. 3. 창의력의 유출. 멀티태스킹을 하면 창의력이 떨어진다. 4. 기억 감소. 멀티태스킹을 하면 기억이 떨어진다. 그는 집중력 문제의 증가를 비만율의 증가에 비유하는 방식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만은 50년 전에는 매우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서구 세계의 유행병이 되었다. 우리가 갑자기 탐욕스러워지거나 방종해져서가 아니다. 조엘이 말했다. 비만은 의학적 유행병이 아닙니다. 사회적 유행병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극적으로 변화했고 식량 공급망이 바뀌었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힘든 도시를 건설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신체의 변화를 낳았다. 조엘은 집중력에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자신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사람들은 설명한 것처럼 저글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저 일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해요. 뇌가 그 사실을 가려서 의식에서는 아주 매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작업 사이를 오가면서 순간순간 뇌를 재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고요. 그는 수면이 놀라울 만큼 적극적인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잠들면 뇌와 몸에서 온갖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며 이 활동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집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몸에서 발생하는 일 중 하나는 수면 중에 우리의 뇌가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것이다. 뇌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서로 다른 두 기능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로 의식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잠든 상태로 정화하느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듯해 보입니다. 뇌가 반드시 필요한 이 정화 작용을 거치지 못하면 점점 독소가 쌓여서 갈수록 집중이 힘들어진다. 두 과학자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딴 생각 내가 프로빈스타운에서 너무나도 즐겁게 했던 것 이 주의 집중의 정반대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이유로 딴 생각을 하면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실제로 딴 생각은 다른 형태이자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집중이다. 네이서는 우리가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로 주의를 좁혀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저 다른 사고방식에 에너지를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의력이 꼭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중요한 형태의 사고로 자리를 옮기는 것일 뿐이다. 시간이 갈수록 트리스타는 구글을 비롯한 거대 테크 기업들이 아무렇지 않게 10억 명 인구의 주의력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엔지니어가 신이 나서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메일이 올 때마다 핸드폰이 울리게 하면 어때? 모두가 전율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주 뒤 전 세계의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지메일을 전보다 더 들여다보게 되었다. 네이디는 자신이 집중력에 관한 핵심 사실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 사실은 평상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하려면 시야에서 곰이나 사자 또는 현대의 위험물을 찾는 머릿속 부위의 전원을 끄고 하나의 안전한 주제로 빠져들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 엔진에 샴푸를 넣는다면 엔진이 고장났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구 전역에서는 인간의 연료로 쓰였던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물질을 매일 자기 몸에 밀어넣고 있다. 데일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 과정이며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우리 몸이 특정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몸에 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몸에 잔뜩 밀어 넣음으로써 몸에 지장을 준다면 집중력도 영향받을 것이다. 서구 대부분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시험을 더욱 우선시하도록 학교 제도를 급격히 바꾸었다. 놀이와 음악, 휴식을 비롯한 시험 이외의 거의 모든 것이 꾸준히 밀려나고 있다. 학교 대부분이 진보적이었던 황금시대 같은 것은 존재한 적 없지만 학교 제도가 효율성이라는 편협한 비전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2002년 조지 W. 부시가 낙제학생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했고 이로써 표준화된 시험이 미국 전역에서 증가했다. 이후 4년간 심각한 집중력 문제를 진단받은 어린이가 22% 늘었다. 저자 소개. 저자 이승환 경영인.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가디언 등의 글을 기고해온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과학과 정치과학을 전공했다.
저자는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오늘날 또 하나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집중력 위기를 다룬다. 그는 전 세계 3만 마일을 이동하며 신경과학자, 사회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의 인터뷰와 중대한 연구 사례, 그리고 집중력 위기 한복판에 놓인 자신의 경험을 절묘히 결합해 집중력 문제 이해와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펼쳐 보인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으며 애덤 그랜트, 수전 케인, 오프라 윈프리,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